그 남자가 밤에 저랑 호텔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했거든요.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다시 장기 여행 다이니버스 시즌 2 다음 여행지는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인입니다. 제가 매번 이렇게 영상에 등장할 때마다 희한한 몰골로 이렇게 나타나는 점 사과드리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드디어 Q&A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친구가 정말 한 5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관심이 아닐까 그런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굉장히 지금 떨려요. 제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막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질문들을 정리를 하고 저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그리고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3개로 나눠봤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분들 응원을 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 나이는 97년생, 만으로 아직 20대 29살이고요. 한국 나이로는 30. 키에 대한 질문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키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옛날부터 좀 계셨어가지고 제 키는 171.5 6, 7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큰 키로 인한 장단점, 아무래도 좀 힘이 센 느낌? 저희가 손도 커요. 손도 엄청 크고 남자 옷 입을 수 있고 바지 같은 거 한 번도 잘라본 적 없고 그런 게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여행을 다닐 때 가장 좋은 점은 일단 좀 깡이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셌다. 솔직히 저는 남자로 태어났어도 뭐 비슷했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아무튼 뭔 소리 하는 거니? 그리고 단점은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큰 게 좀 싫었어요. 살이 찌면은 무슨 너무 거대하니까 그것도 좀 부담스럽고 너무 잘 보이고 남자를 만날 때 조금 어려웠다. 근데 또 요즘은 키 큰 여자가 좀 인기가 많다고 하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발 사이즈 몇이에요? 저 245입니다. 보통 250 신는 것 같아요. 현재 어디 살고 계시며 누구랑 살고 계신지. 저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랑 살고 있어요. 단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전 직장은 제약회사에서 경영지원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잡다한 일을 많이 했는데 가장 큰 섹션이 홍보였어요. 그래서 주된 제 업무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보도자료를 내기 위한 글을 썼었고 매달 콘텐츠를 만들어서 사내 웹진을 배포를 하기도 했고요. 회사 내에 다양한 이벤트 그런 데에 불러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곤 했죠. 사회공헌을 담당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매번 봉사 나가서 사람들 운영하고 그랬던 경험도 있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추억이다. 너무 지금 추억이 잠겼어. 아무튼 복리후생도 막 담당하고 별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주된 일은 홍보였다. 또 전공을 안 물어보셨는데 제가 무슨 문화 콘텐츠 학을 전공을 했고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하였습니다. 좌우명이나 좋아하는 명언이 있는지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옛날부터 약간 좌우명 쓸 때는 늘 처음처럼이라는 걸 썼었습니다. 항상 처음에 마음을 되새기자. 근데 지금은 사실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좌우명은 어쨌든 늘 처음처럼이에요. 그리고 성대모사나 개인기 있나요? 성대모사랑 개인기가 없어요.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Q&A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악기 같은 거 좀 다룰 줄 알고요. 피아노 조금 치고 리코더 같은 거 좀 잘 불렀었던 것 같고 단소 특히 좀 잘 불렀었던 것 같고 그리고 노래 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몇 번 불렀을 거예요. 제가 영상에서 좀 나름 잘하는 편이 아닐까. 집에서 자주 부르곤 합니다. 벌써 10분이야. 피부 관리 비법은 제가 피부가 최대한 밤에 잘 씻고 자려고 하고요. 피부 관리 비법은 사실 그렇게 없어요. 사실 어렸을 때 피부가 진짜 안 좋았는데 클리어 그게 있어요. 그거를 쓰고 정말 많이 좋아져서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도 막 전파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 지금도 피부에 지금 요드름 엄청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럴 때 병원 가서 바르고요. 약국템 같은 게 많아요. 약국에서 파는 피부약, 에크논겔, 아무튼 그런 거 여드름 났을 때 자주 바르고 수분 크림 같은 거보다는 시카 크림을 많이 바릅니다. 근데 막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받는 시술이나 쌍수 하신 건지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른쪽과 왼쪽이 눈이 쌍꺼풀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쌍꺼풀 테이프를 붙이는데 저는 편집할 때 너무 신경이 쓰여서 이거를 아무튼 쌍수는 안 했습니다. 성형이나 시술 같은 거는 받은 적 없습니다. 받은 얼굴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받는 시술도 사실 없습니다. 피부과는 좀 다녀보려고 하는데 한 번 가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는 받았습니다. 이런 거
것까지 물어보신 건 아니지만 머리색을 다시 바꿀 생각은 없으신지?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제 이 머리가 너무 안 어울린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맨날 후회만 하는 성격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살이 좀 많이 잘 찌고 먹을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살을 빼면 이걸 해봐야지, 살을 빼면 뭐 치마를 입어봐야지, 단발해봐야지 막 이런 게 너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같은 것도 항상 저한테 그냥 제일 잘 어울리는 검정색 긴 머리를 했었는데 퇴사를 하고 여행 유튜버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아서 머리를 좀 이렇게 바꾼 것도 있습니다. 코도 이렇게 뚫은 것도 이유가 다 있고요. 미루던 것들을 다 해보려고 하고 있어서 아마 머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한 다음에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검정머리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검정머리가 하고 싶어요. 이거 지금 붙임머리고요. 지금 제 머리는 다 녹아서 거의 쇼커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쇼커트가 제 머리만큼 기를 때까지는 한 1, 2년간은 좀 탈색머리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검은 머리가 낫긴 낫죠. 왜 캡모자 뒤집어 쓴 게 더 잘 어울리나요? 이거는 진짜 저희 엄마도 자주 저한테 해줬던 말씀이자 댓글도 자주 달렸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마가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숨기고 있는 건데 그 캡모자를 이렇게 딱 이마를 이렇게 가렸을 때 얼굴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화장이 너무 예쁜데 비결이 뭔가요? 겟레디 윗미 콘텐츠도 해주세요. 화장의 비결은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미술 같은 거에 좀 재능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결점을 보완하는 그 화장법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그런 거를 잘 알면 그게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속눈썹펌, 제가 여행 갈 때는 꼭 속눈썹펌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아주 추천. 장기 여행 가서 화장할 때 몇 분 정도 걸리는지. 근데 제가 진짜 파우치가 이만하단 말이에요. 항상 똑같이 하는데 시간은 한 15분? 10분? 체감상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행하면서 입은 옷 스타일 편하면서도 너무 예뻐 보였어요. 좋아하는 옷 브랜드 알고 싶어요. 회사 다닐 때는 돈이 좀 있으니까 옷을 좀 자주 샀었거든요. 옷도 좋아하기도 하고 회사 그만두고 나서부터 옷에 대한 관심을 좀 끊었어요. 좀 특이한 디자인 좋아하는 것 같고 나이키 ACG를 아나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무신사를 잠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그 하얀색 검은색 줄무늬로 된 제수복 같은 후드티 있잖아요. 그거 실제로 밖에서 입고 다닌 적 있어요? 여행 때 말고요. 초딩 때 우리 누나가 입고 어디 가서 얻어맞고 왔을 때 그 옷이랑 똑같아서 볼 때마다 누나 생각이 나요. 이 질문을 댓글에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 제수복 같은 후드티 있잖아요. 하얀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되어있고 중간에 초록색으로 글씨 써져 있고 돈 주고 사신 거 맞죠? 그리고 여행 전에도 입었던 옷이었나요? 패션적으로 항상 잘 입으시는데 그거 듣고 얘한테 뭐랄까 초딩 때 우리 누나가 어디서 얻어 터지고 집에 오면서 들어온 날 입었던 옷이랑 똑같아서 그래요. 참고로 저 35살입니다. 억울하네요. 너무 억울하고 그 옷은 제가 세계여행 가기 직전에 산 거예요. 세계여행 때 입으려고. 너무 예뻐서 거금을 주고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사파리 스팟이라는 브랜드 옷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옷이거든요. 네. 너무 웃겼고 여행 후에도 그 옷을 입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옷을 너무 여행 갔을 때 많이 입어서 일상생활에서 못 입겠더라고요. 스타일 위해서 좋다고 잘 분위기 좋았는데 결혼은 하셨는지 궁금해요. 제 영상을 잘 안 보신 분인가? 결혼 안 했습니다. 싱글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싱글인지 아니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싱글인지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고맙다. 결혼은 몇 살쯤에 하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정말 어렵다. 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하게 된다면 30 후반때 하고 싶은 건 저희 욕심이려나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시나요?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물론 보는 건 좋아하는데 주변에 막 그렇게 아기가 있는 환경이 아니기도 하고 이건 좋아한다 해야 되는데 거짓말 못하겠네. 막 인도 여행 같은 거 보시면은 애기들 항상 피해 다니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인도 몰아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좋아하는 연프 있으신지? 나는 솔로요? 너무 재밌어요. 두세기 빼고는 다 찾아봤고요. 회사 다닐 때부터 그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정말 내가 나가볼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프로다 보니까. 그거 말고 뭐 하트 시그널이나 환승연애 이런 거는 짤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좋아하는 운동선수는 운동선수? 참신한 질문인데 제가 스포츠 경기나 스포츠를 잘 몰라요. 손흥민? 박지성? 박주영. 예전에 그 잘생긴 수영 선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요. 좋아하는 캐릭터가 뭔가요? 좋아하는 캐릭터? 저희 언니는 리라쿠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리라쿠마가 저희 집엔 엄청 많이 있고요. 저는 딱히 좋아하는 캐릭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아기자기하고 막 귀여운 거를 사거나 막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키링 같은 것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캐릭터는 뭐가 있지? 망그러진 곰 좋아합니다. 이모티콘도 있고 지갑도 있었는데 발리에서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불교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전 무교지만 마음이 힘들면 불교 철학의 유튜브를 보신다고.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관심은 있고요. 저는 마음이 힘들 때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유튜브를 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쉬는 기간 읽었던 책들 중 추천해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책을 사서 읽지 않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려고 하는데 이 책은 정말 사야겠다 예정인 책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다. 다른 사람한테도 막 선물을 해주고 싶을 만큼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었어서 그 책을 추천드립니다. 왜 좋았냐 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에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더라고요. 가장 많이 배달시켜 먹는 메뉴는 치킨 많이 시켜 먹습니다. 커피 취향은 저는 무조건 마시고요. 좀 너무 쓰지만 않으면 좋아요.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왕구렁이, 뱀 너무 무서워요. 사실 귀신이나 혼자 집에 있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안 무섭거든요. 애벌레, 꿈틀꿈틀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벌레 말고 꿈틀꿈틀거리는 거. 뱀도 그렇고 꿈틀꿈틀거리는 게 보지도 못해요. 못 봐. 테니스나 골프할 줄 아는지, 모른다면 배울 생각은 없는지. 테니스는 한 몇 달 배웠다가 어떤 계기로 그만두긴 했는데 저도 굉장히 좋은 재밌는 취미라고 생각을 해요. 골프는 아예 할 줄 모르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꽁돈 5천만 원이 생긴다면 어떻게 쓰고 싶은지. 여행? 미국 가고 싶습니다. 미국. 아마 유튜브 콘텐츠로 다 몰빵하지 않을까 싶고요. 부모님은 다윤님에게 어떤 사람이었나요? 정말 제 삶의 이유라고도 할 수 있죠.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또 정말 큰 사랑을 보여주셨고 저한테 모든 선택권을 좀 주셨어요. 제가 마음껏 꿈꿀 수 있게 해주셨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라고 하시기보다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를 다 해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 한다는 것도 응원해주시는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죠. 그리고 가장 존경하기도 하고요. 살면서 가장 크게 싸운 대상과 이유는 저희 언니 정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일단 몸싸움도 정말 많이 했었고 제가 언니보다 키가 크고 나서부터는 좀 몸싸움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 전에는 정말 많이 맞았고 근데 지금은 잘 지내고요. 이유는 거의 다 똑같죠. 옷 입는 거 제가 항상 근데 거의 이기적이었고 이기적인 동생이라 맞을만 했다고 봅니다. 이건 진짜 언니한테 항상 미안해. 그리고 사춘기 시절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진짜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다 빅뱅 좋아할 때 저는 휘성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좀 마이너한 그런 취향이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웃긴 게 집에서는 말도 엄청 많고 엄청 활달한데 학교 내에서는 굉장히 찐따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심한 일탈 행위는 저희 엄마가 저를 믿어주시는 이유가 제가 정말 일탈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증명사진 나갑니다. 처음으로 학교 결석을 하고 휘성을 보러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휘성을 직접 면대면으로 볼 수 있었던 몇 없는 기회여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새벽에 친구랑 택시를 타고 그렇게 휘성을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인 때 한 일탈행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살의 다윤이가 지금의 다윤이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당장 해라. 테니스 스커트를 대학생 때 엄청 유행을 했는데 살 빼면 입어야지 하고 결국 못 입었어요. 살을 못 뺐거든요. 아직도 그게 되게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되게 다 하고 죽고 싶은 그런 욕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지금 이 상태고 옷도 막 특이한 거 막 이상한 거 입고 그런 약간 욕구불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의 다윤이가 10년 뒤에 다윤이에게 바라는 점은 10년 뒤 미래를 그렇게 기대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저희가 계획적인 성향이 아니라서 그렇기도 하고 뭔가 직업적으로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니까 10년 뒤를 그리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10년 뒤에 다윤이에게 바라는 점은 부모님한테 잘해라, 주변에 잘해라 라고 하고 싶네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반수로 영화과를 지원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수업 중간에 문자로 확인을 했는데 합격이 나온 거야. 학교 화장실에서 정말 방방 뛰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막 난리 쳐졌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반대로 후회했던 순간은 너무 많은데 뭔가 후회를 하는 순간은 사실 없어요. 다 제가 오랫동안 쌓아온 그런 특성들이 그런 순간들을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뭔가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항상 후회하기 싫어서 결정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게 후회가 됩니다.
그냥 하지. 계속 망설이고 그랬던, 재고 따지고 그랬던 시간들이 후회가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 행복했던 경험은 막 편지를 써줄 때 너무 행복해요. 뭐 여행을 다닐 때로 치면은 먼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경험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그때 되게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경험해보고 싶은 일은 뭔가 제 유튜브로 뭔가 방송 출연하는 거? 그거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아니면 제 이야기로 뭔가 콘텐츠를 내서 제 책이든 뭐 영화든 유튜브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뭔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좀 오래 작업을 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물을 내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또 경험해보고 싶은 거, 그 손 들고 나가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그런 거를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성격인데 손 들고 나가서 노래 불러서 휘성도 만나고 그때 뭐 상품권도 받고 막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도전을 했을 때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게 저는 정말 기적 같은 순간이라고 그때도 표현을 했었거든요. 기적은 내가 만든다. 뭔가 저의 용기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다시 경험해보고 싶은 일이고요. 다신 경험해보기 싫은 거. 어렸을 때 언니 따라서 뱀 박물관에 끌려간 적이 있어요. 언니는 막 목에 뱀 걸고 막 내가 그걸 어떻게 갔는지 좀 그렇습니다. 뱀들한테 미안하지만 뱀 박물관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네요. 영화 일을 해보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냥 영화가 좋았고 그래서 영화와 관련된 일이면 뭐든 상관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좀 구체화됐던 거는 고등학교 때 영화과 입시를 위해서 그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정확하게는 작가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촬영 현장 같은 데서 동시노금으로 막 휴학하고 알바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 작품을 만들면서 행복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영화와 관련된 아무 일이나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뭐 편집을 하든 동시노금을 하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영화 내 스토리에 참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아빠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어릴 때부터 자주 영화관에 정말 많이 따라다니고 비디오 같은 것도 정말 자주 빌려봤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고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겪고 긍정적인 뭐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매력있게 왔던 것 같아요. 다유님의 인생 영화 막 그렇게 하나를 꼽을 수 있는 영화는 딱히 없어요. 코코 좋아합니다. 최근 감명 깊게 본 영화 드라마는 그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최근에 봤어요. 제가 정말 중앙대 영화과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실기에 붙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질문이 영화에 있어서 역사 왜곡은 필요에 있어서 괜찮은가? 제가 거기에 뚱딴지 같이 그 전날 면접 조사한다고 찾았던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말을 하게 됩니다. 행복을 찾아서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 정말 뚱딴지 같은 얘기죠. 영화를 게다 보지도 않았어요. 스토리만 대략적으로 알고 뭐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 정도 내용만 알았는데 그 당시에 뭔가 번뜩 떠오르는 게 없어서 행복을 찾아서 그 영화에 대해서 주저리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면접관분들도 굉장히 당황해하시고 광해를 봤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 광해를 내가 보다가 잤어. 근데 또 그때는 뭔가 소신 있어 보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보다가 잤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면접관들은 깜짝 놀랐지. 수근수근. 보다가 잤대 광해를. 보다가 재미없어서 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서 그냥 아예 나락을 가지 않았나. 그래서 그 두 가지 영화를 제가 못 봤어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못 봤습니다. 왜냐면 저한테 너무 트라우마였거든요. 저는 그 대학을 오래 준비를 했었고 정말 가고 싶었고 게다가 실기도 굉장히 잘 봤어가지고 그 면접만 조금만 더 잘 봤으면 됐던 건데 중앙대 영화과가 그 당시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탑이었거든요. 영화과 중에. 거기를 예비 3번으로 떨어지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람이 한 명 빠지는 거예요. 한 명. 뭐 저의 실패설 중에 하나예요. 광해는 아직도 못 봤지만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최근에 정말 트라우마 극복차 한번 보게 됐어요. 장난이고 그냥 보게 됐는데 너무 나한테 울림을 주는 영화인 거야. 그 맨 마지막에 스폰가? 정말 행복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와 진짜 영화 보면서 오랜만에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나더라고요. 뭔가 정말 저런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 되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좋은 영화예요. 드라마는 기억이 안 나요. 드라마는 잘 안 봐서. 폭삭사가수다? 이화 보다 말았어.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준 영화. 이건 뭐 어렸을 때 본 영화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인생은 아름다워 좋아하고요. My name is Forrest Gump 좋아하고요. 그 괴물 영화 진짜 좋아하고 그냥 그 영화를 보는 순간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볼 때만큼.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상형 알려주세요. 저는 좀
하얗고 무쌍해 여리여리한 마른 체형을 좋아하는 것 같고요. 피지컬을 본다기보다는 얼굴이나 스타일 좋으신 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좋은 분, 대화가 좀 잘 되는 분. 그 사람이랑 시간을 보낼 때 내가 뭔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이상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다 부질없고 저에 대한 마음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나의 장점 3가지를 알려주세요. 잘 웃는다. 회사 다닐 때 별명이 미소천사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웃고 있냐는 말을 자주 들었고 습관적인 웃음이기도 하지만 뭘 해도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 제가 한 내신이 2등급 초반대였고 학점이 4점이 넘어요. 뭘 해야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잘 해내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뭐 습득력이나 뭐 순발력이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장점 또 하나, 반성을 잘한다. 반성을 잘합니다. 한 가지 생각에 gat혀 있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계속 약간 변화를 하려고 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좀 돌아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3가지 포인트는, 그래도 남한테 피해는 안 준다. 엄마한테 피해 주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다. 더 나아질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퇴사하고 미래에 대해 안 두려웠는지, 사실 그 당시에는 하나도 안 두려웠어요. 그때 너무 슬픈 얘기인데 죽고 싶다는 아니어도 살기 싫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좋아하는 게 없었고 미래에 대해 두려울 정도로 그 당시에 뭔가 가지고 있던 행복감이나 책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볼장 다 봤다고 할 수 있죠. 회사를 다녔던 게 저한테 막 나쁜 경험은 아니거든요. 제가 바로 막 여행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이런 길에 들어섰다면은 그 회사에 대한 미련이 남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직장을 다녀봤으니까, 내가 안 맞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으니까 직장은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습니다. 우울증은 괜찮아지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쨌든 이 성향 자체가 다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많이 좋아진 상태지만 가끔 또 그렇지만도 않고 정말 끝없는 노력을 하면 괜찮아지겠죠. 안 괜찮아진다 하면 그럼에도 계속 여행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안 괜찮아진다 하면 저는 치앙마이에서 카페를 열 겁니다. 치앙마이에서 카페를 하고 싶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뭔가 콘텐츠가 아닌 뭐 카페 일, 사람 맞는 일 이런 거를 하고 싶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이제는 다 안 하고 싶다. 카페에서 커피나 내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다 때려치고 그냥 스폰지밥처럼 패티 굽고 싶다. 물론 당연히 카페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버티기 힘든 시장이란 걸 알고 있지만 좀 자유로운 분위기의 환경?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어요. 다윤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구독자들이 좋은 처방을 해줄 겁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저밖에 없죠. 내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저를 힘들게 하는 건 결정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들인다는 거. 그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잘하고 싶어서, 완벽하고 싶어서, 후회하기 싫어서 그거를 계속 미루다 보니까 결국엔 후회만 남았죠. What was the hardest thing you suffered all those years and how did you overcome it? 이거는 방금 했던 질문과 같은 얘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했냐? 일단 병원을 다니면서 좀 극복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은 물론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고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 극복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너무 우울해지는데 앞으로의 계획이요? 올해로 따지면은 올해는 다시 여행 유튜브를 잘 꾸준히 하고 싶고요. 약으로만 의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운동이나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뭔가 진짜 상담 일을 한다거나 책을 쓴다거나 그런 일에도 조금 요즘에는 관심이 좀 가고 있어요. 아무튼 나에 대한 카테고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너무 길었죠. 다음으로 여행 카테고리입니다. 필리핀 어학연수를 가게 된 이유. 미국 하이틴 드라마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사정이 생겨서 교환학생을 못 가서 그거에 대한 좀 미련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경험을 하고 영어도 배우고 싶어서 갔습니다. 옹알이 수준도 받아주나요? 2달 정도 다녀오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될까요? 됩니다. 저보다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좀 더 효과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영어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안 좋아요. 거기에 가는 친구들 영어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오히려 영어 실력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크게 향상을 하고 저보다 좀 영어를 아예 못하던 정말 옹알이 수준의 친구들이 제가 눈에 봐도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잘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 어학연수 전 정말 너무 추천해요. 저도 또 가고 싶어요. 다시 학교를 다니고 그런 행복감도 되게 있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대만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를 아예 못 알아들었고 아예 대화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래도 대화가 좀 돼요. 저는 진짜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고 세계여행을 간 거가 정말 제일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세계여행보다 어학연수가 저한테는 더 의미 있고 성장을 하게 해준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여행이 아니더라도 가끔 여행해 주시면 안 돼요? 할 겁니다. 제 최애 여행 유튜버라고요? 진짜 왜지? 왜 내가 최애 여행 유튜버예요? 국내 여행지 영상도 보고 싶은데 국내 중 가보고 싶은 도시가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제가 국내 여행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갈 예정인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국내 여행이. 꼭 가보고 싶은 도시는 뭐 울릉도 가보고 싶습니다. 독도 가보고 싶고요. 도전해보고 싶은 음식은, 도전해보고 싶은 한국 음식이고 진짜 어렵다. 성심당 망고 살기? 그거 도전해야지 먹을 수 있는 케이크 아닌가요? 국내 여행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영상은 다음 주에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영상이 또 반응이 좋으면 또 생각을 해보겠죠. 근데 반응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여행 계획은요? 제 일단 여행 모토가 가본 여행지는 안 가는 게 제 여행 모토긴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정말 땅덩어리가 넓어서 정말 갈 데가 많다는 걸 느꼈고, 가본 나라를 안 간다기에는 도시마다 다 다른 나라인 거예요. 앞으로 여행을 다닐 나라들도 안 가본 나라를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조금 모토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여행 계획은 있습니다. 가고 싶어요. 세계여행 경비. 이거 어렵다. 일단 저는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썼는지는 당연히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기록은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제가 얼마나 썼는지 그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1,500만 원은 쓴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프로 여행분들에 비해서는 많이 쓰긴 했는데 또 막 그렇게 많이 썼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여행 전중 추구하는 방향이나 계획을 세우고 가시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진행하시는지. 제 영상 안 보셨나요? 거의 즉흥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유튜브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계획을 해서 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난 세계여행에 사전 계획을 어느 정도로 짜고 갔냐면, 이런 루트만 이렇게 정하고 그 나머지는 아예 안 정하고 갔어요. 어디서 어떤 나라로 뭐를 타고 이동을 해야겠다 이것만 정하고, 그 나머지는 계획은 아예 안 짜고 갔고요. 다 됩니다. 다 ATM 있고 다 카드 되고. 최애 여행지 발리. 가본 나라 중 제일 좋았던 곳 탑3. 발리, 치앙마이, 스리랑카, 대만 컨닝 좋았습니다. 이유를 말해보자면 저는 일단 따뜻한 나라를 좋아하고요. 물가가 너무 비싸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친절했고 바다가 있는 곳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수가 사주에 없거든요. 가본 나라 중 제일 안 좋았던 곳 탑3. 안 좋았던 이유도 또 다양하기 때문에 뭔가 사건이 있어서 안 좋았던 곳이 있고 그 나라 자체가 안 좋았던 곳이 있는데, 인도, 요르단, 독일, 이렇게 3개. 안 좋았던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독일은 너무 좀 되게 위험해 보였어요. 제가 간 지역이 그랬던 거긴 한데 어쨌든 그런 도시를 제가 좀 유럽에서 처음 겪어봐가지고 무서워서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인도는 물론 좋은 사람이 너무 많지만 안 좋은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났던 곳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 뻑큐라고 간 아이라든지, 뭔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거짓말을 뻔뻔히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좀 셀 수 없이 많았다. 성질이 정말 안 좋아졌다. 근데 인도는 너무 가고 싶은 나라예요. 너무 재밌는 나라예요, 진짜. 또 하나는 뭐였죠? 요르단. 인상이 팍 찡그려지네. 제 인종차별 1000만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그거에 대해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해서 더 말은 안 하겠지만 요르단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좋진 않았어요. 볼거리는 되게 많지만 그 볼거리가 막 그렇게 제 스타일은 아니었고, 물가가 좀 비쌌고 좀 사기꾼도 좀 많았고 길도 더럽고 막 그렇게 좋은 인상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밑나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깨끗하기도 했고 되게 약간 전통적인 종교적 특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신비로웠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요르단은 뭔가 애매하다. 세계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는 어디였는지, 그리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알고 싶네요. 제일 기억에 남는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다카밖에 없죠. 우리 방글라데시 다카. 거기서 저한테 밥 사주는 그 청년 아직도 생각이 나고요. 영상 컨셉을 가장 가난한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간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에서 저한테 뭘 사주려고 하고 뭘 베풀려고 하고 뭘 먹이고 사주고 막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정말 다양한 충격이 있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아이가 내가
남긴 밥을 먹겠다고 하고 가족들이랑 그걸 나눠 먹었을 때 그때는 진짜 제가 영상으로 그런 거 담아서 많이 욕을 먹어서 좀 말을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처음으로 좀 가슴에 뭔가 영향을 줬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특이하게 거기는 정말 여행자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정말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인도보다 훨씬 많았어요. 다 같이 몰려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사진 찍어주던 경험도 아마 방글라데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여행자가 안 가는 나라를 갔던 건 처음인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카 말고 다른 방글라데시 도시도 가볼 계획이 있나요? 그때 제가 방글라데시 영상이 방글라데시에서 엄청 빵 터졌었단 말이에요. 하나같이 하시는 말이 다카를 왜 갔냐? 다른 도시를 갔어야지. 치타고? 아무튼 그런 도시들을 갔어야지. 어떻게 다카를 가냐?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고 메일로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정도로 다른 도시에 정말 볼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 모토가 아직까지는 안 가본 나라를 가는 게 모토라서 제가 여행 유튜브가 잘 되고 뭔가 여행을 정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때가 된다면 그때는 정말 방글라데시 리멤버로 가고 싶어요. 여행 중 만났던 사람 중에 다시 만나보고 싶은 사람도 혹시 있나요? 야만 요르단에서 만난 시리아 보이가 있어요. 그 보이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시리아에 살거든요. 시리아는 한국인이 아예 못 가거든요. 여행 금지 국가여서 그 친구를 만나려면 깜빵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만남이어서 그 친구가 더 보고 싶기도 하고 잘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가끔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여전히 저를 전도를 합니다. 무슬림 전도 영상을 저한테 보내고 있고요. 미국으로 간다 그랬나? 그래서 언젠가는 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요. 인종차별 당할까봐 무섭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한인 별로 없는 곳도 가셨는데 안 무서웠어요? 인종차별 당할까봐 무서운 건 전혀 없었고 인종차별 당했을 때 화가 났던 경우는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화가 날 줄은 몰랐었는데 화가 정말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존재 자체로 욕을 먹으니까 화가 너무 많이 머리 발끝까지 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 후기가 좀 있고 갈만하다 한 나라 그리고 여행 금지 국가가 아닌 나라만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딱히 무섭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다 가도 여행자가 다 있어요. 중국인 진짜 어딜 가도 있었고 뭐 인도 이런 데도 관광지나 이런 데는 여행객들 바글바글하고 아니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정말 많아요. What kind of travel vlogs they will be more challenging or more exciting? 뭔 소린지 번역을 좀 해야겠어요. 이거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새로운 걸 개척하는 그런 맛이 있더라고요. 신기하게 무슨 콜럼버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만도 특히 여행자가 별로 없는 나라였잖아요.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되게 새로웠어요. 되게 재밌었고 뭐 하나만 선택하려면 흥미로운 데를 가지 않을까. 저도 재밌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도전적인 곳들은 남자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하세요. 키가 뭐 아무리 큰들 남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여행하는데 부담감은 확실히 있죠. 여자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게 남미 같은데 아프리카 이런 데는 제가 아직 못 가봤잖아요. 그런 데를 가는 건 솔직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발리에 한 달 살기 하러 가셨을 때 혼자 보낸 시간 중에 뭘 하실 때가 가장 좋았는지. 발리는 진짜 상상만 해도 좋은데 운동할 때 너무너무 좋았고요. 짐 같은 데 가서 운동할 때 너무 좋았고 발리는 제가 처음으로 한 달 살기를 갔다 온 나라고 제가 아는 동네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에도 동네가 생긴 거예요. 저의 동네가. 익숙함을 느끼는 행동을 할 때 가장 좋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면 카페 가기 뭐 아니면 동네 산책 가기 아니면 오토바이 타기 최고. 한 군데서 오래 머물면서 한 달 살기, 2달 살기 하면서 그곳 사람들과 친구도 되는 그런 컨텐츠는 생각 없으신가요? 필리핀 때랑 다합이겠죠? 다합에서 만나서 커뮤니티 안에서 소통할 때가 보기가 제일 좋고 영상이 매력적이었어요. 정말요? 한 지역에 오래 머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제가 촬영 내성적이다 보니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조금 어려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확실히 저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하는 게 재밌고 반응도 이끌어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낯선 사람들에게 말도 잘 걸고 스몰 토크도 잘하시던데 원래 성격인가요? 아니면 여행하다가 성격이 변하신 건가요? 사실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내성적이었습니다. 막 누구한테 먼저 말을 건다? 내 인생에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전학을 가면서부터 누군가 먼저 다가와야지만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그 스몰 토크를 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누가 해주고 싶겠어요. 직원한테 자기 시간 쪼개서 다른 직원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말을 걸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뭐 일면식도 없는 직원한테 메시지 보내서 뭐 인터뷰 요청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제 일이었어요. 정말 어려움이 많았고 저희 상사분들이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겠지만 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낯선 사람들한테 말도 잘 걸고 스몰 토크도 잘하는 걸로 보였나 봅니다. 제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회사를 다니면서 좀 더 외향적이었던 게 많이 내향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촬영하지 못해서 아쉬운 에피소드. 이건 좀 많은데 사실 다 까먹었어요. 뭔가 아쉽다기보다는 제가 그래도 검열을 하는 게 좀 있긴 있거든요. 영상에 내보내지 못할 만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너무 고자극적인 영상들은 제가 좀 파기하거나 하기 때문에 뭐 그중에 하나 예를 뭐 말씀드리자면 히치하이킹을 하면서 여행을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룰라에서. 근데 그때 그 히치하이킹을 했던 사람이랑 굉장히 친해졌었는데 그 남자가 밤에 저랑 호텔을 가자는 거예요. 근데 애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애 사진도 보여주고 엄청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근데 호텔을 가자는 거야. 그래서 아니 호텔에 왜 가지? 거기 뭐 짐을 찾을 게 있나? 호텔을 저랑 왜 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도 여기 제 왓츠앱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안 읽었어. 서로 알아가기 위해 Why are we going to your hotel? 이라고 했더니 To know together 이라고 I'm alone, don't worry honey.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거를 계기로 뭔가 자극적으로 썸네일에 자기 호텔로 가자는 남자 막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해서 했으면은 뭔가 그랬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히치하이킹을 추천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게 분명히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걸로 소재를 잡아서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순수한 그런 저의 그런 마음이 좀 와장창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뭐 촬영하지 못했던 거는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최근에 제가 싱가포르를 여행을 갔다 왔어요. 곧 영상도 올라갈 예정인데 싱가포르에서 만난 친구랑 제가 몸이 조금 아프게 되면서 영상도 아예 못 찍고 우울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앞에서 눈물이 이렇게 주룩주룩 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저를 잘 달래주고 막 눈물도 다 닦아주고 헤어진 다음에 계속 혼자 걸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를 계속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서. 그 장면이 진짜 저는 되게 기억에 남고 되게 진짜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거예요.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고 앞으로 그 친구를 이제 또 다신 보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과 그 장면들이 약간 제 머리에, 뇌에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보여드리지 못한다는 게 정말 너무 아쉬워요. 제가 그것까지 할 수 있는 유튜버였으면 이미 대박을 쳤겠죠?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산다면 어디에 살고 싶은가요? 발리에 살고 싶습니다. 아니면 치앙마이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바다가 있는 발리에서 살고 싶습니다.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정착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는 동남아에서 정착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따뜻한 나라에서 행복감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한국이 싫어서라는 영화도 있거든요. 그 영화를 제가 예전에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 혼자서 영화관에서. 그 영화 보는 사람이 나밖에 없더라고. 아무튼 그 영화도 뭔가 갑자기 드리는 추천이고요. 아직도 치앙마이에 카페를 열어야겠다는 꿈을 갖고 계신가요? 다현님은 지금은 어떤 꿈과 목표로 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치앙마이에 카페를 열어야겠다는 꿈은 제가 엄청 우울했을 때 생겼던 꿈이에요. 저는 항상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적인 일을 해왔었는데 커피를 내리겠다는 일은 정말 상반되는 반대되는 일이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냥 아무런 목표 없이 뭔가 이뤄내야겠다는 그 옛날의 그런 목표나 열정 없이 그냥 살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냥 가장 좋아하는 치앙마이에 카페를 열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다시 유튜브에 대한 목표가 좀 확실하게 생겼고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큰 유튜버가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1인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목표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좀 자랑스러운 그런 딸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치앙마이에 열어야겠다는 꿈은 아직도 갖고 있죠. 어쨌든 꿈을 다 이루고 나서 그 뒤에 카페를 열어야겠다는 꿈이 있고 제가 힘들 때 다 못하겠을 때 만들었던 꿈이어서 너무 슬픈 꿈이에요. 저한테는. 앞으로 여행을 다시 시작한다면 가고 싶은 1순위 여행지는 어딘가요? 저는 멕시코입니다. 제가 코코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코코 축제 기간이 있어요. 죽은 자의 날 축제가 11월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축제를 가는 게 약간 저의 오래된 꿈입니다. 제가 약간 이런 꿈이 좀 많았어요. 영화에 관련된 꿈? 뭐 예를 들면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비 오는 파리 길
그 다리를 건너고 싶다. 그리고 제가 호텔 뭄바이를 봤는데 와, 정말 띵작이더라고요. 그 호텔 뭄바이를 보고 내가 그 호텔을 봤으면 정말 나는 정말 감격을 했었을 거야. 또 가고 싶은 데는 뭐 인도 그 세월간이에 나왔던 라다크에 너무 가보고 싶어요. 발권한 다음 여행지는? 이라는 질문도 있었고 다음 여행지는 어디냐는 질문도 있었는데 발권한 다음 여행지는 연변입니다. 중국이에요. 지금 확신한 건 아니지만 일단 발권은 해놓긴 해놨는데 취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뭔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카자흐스탄을 가고 싶습니다. 카자흐스탄이 목표고 연변을 통해서 어떻게 루트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장기 여행 다유니버스 시즌 2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여건이 됐을 때 떠날 수 있는 여행지 같아서 일단은 확정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여행 방향과 계획하는 나라에는 어딘가요? 뭐 생각해둔 컨셉이나 테마. 일단은 제가 세계 여행을 진짜 무작정 갔었잖아요. 아무런 계획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 결과물도 제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냥 기록. 그냥 다 똑같은 것만 제가 찍고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정말 계획적으로 여행을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안 가본 나라들을 대상으로 여행 유튜버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일단 모색을 할 것 같고요. 언젠가는 저만의 여행 유튜브를 좀 구축을 해나가는 게 좀 목표긴 한데 그거는 아직 기획 단계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장기 여행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제가 발리에 혼자 처음 여행 갔을 때 좀 현타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는 뭔가 한 달 여행을 하고 나면은 뭔가 내가 정말 스스로 많이 성장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돈만 쓴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조금 현타가 좀 엄청 크게 많이 왔었고 지금 돌이켜보면 뭔가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되게 막 사람 눈을 엄청 의식하고 그런 게 엄청 컸거든요.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또 남들과 좀 비교를 안 하게 됐어요. 한국 사회가 단일 민족 사회잖아요. 되게 작은 나라기도 하고 비교가 되게 쉬운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여행을 다니지 않을 때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거나 뭐 질투심을 느낀 거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거나 그랬던 경험이 좀 있었으면 지금은 그런 게 진짜 거의 아예 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도 가봤고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가장 물가가 비싼 나라도 가봤고 전 세계를 사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 각기가 다른 나라에서 다 각기가 다른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다른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자책하고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정말 무의미하다는 거를 좀 깨달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냥 다 안쓰럽고 다 멋있고 그런 면에서 뭔가 성장하지 않았나. 영어도 조금 늘어서 사람들한테 막 말도 걸고 막 이런 것도 막 성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행 전 느꼈던 행복의 정의와 지금에서 생각해보는 행복의 정의는 달라졌을까요? 네, 달라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혼자 있는 일이 잦았고 집에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일하게 약간 나갈 수 있는 저만의 탈출구가 여행이었거든요. 근데 또 매번 친구들이랑 갈 수도 없고 하니까 혼자 여행을 가게 됐고 그때는 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혼자 사는 게 행복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세계여행 첫 제목이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난 세계여행이에요. 살아갈 이유가 없어서 그 제목을 짓기도 했는데 그때는 그 행복이라는 게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혼자서 자아실현을 한다던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왜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사나 항상 고민을 했었어요. 나라를 갈 때마다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살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 사랑하려고 살더라고요. 제가 정말 크게 깨달은 바였어요. 저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다 보니까 게다가 그걸 저는 즐겼으니까 혼자 있는 걸. 혼자 살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살아갈 이유는 사랑이구나. 내 새끼 밥 먹여야 되니까 일 나가는 거고 우리 엄마가 나 지켜보니까 나가는 거고 뭐 본인을 사랑한다면 뭐 내가 나를 먹여 살려기 위해서 일 나가는 거고 어쨌든 사랑이란 말이에요. 저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을 지면서 살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옛날에 친구도 없고 막 혼자만 있고 막 회사 생활 적응도 못하고 막 그랬던 건 아니고요. 회사 사람들도 제가 정말 좋아했고 친구들도 지금 너무너무 사랑하고 가족들도 너무너무 잘 지내고 좋아하는데 그 중요성을 더 크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혼자서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혼자서 하는 자아 실현이 제일 중요한 줄 알면서 살았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정말 좋은 거 봐도 안 행복
시작한 이유가 나만 보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나 이거 좋은 거 보고 나 이거 잘 맛있는 거 먹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행복의 정의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밸런스 게임을 하나 해주셨는데 무조건 한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한다면 수화물 분실되기, 여권 잃어버리기. 여권 잃어버리기. 수화물 분실 안 돼요. 여권은 발급할 수 있지 않나요? 숙박비 지원 시 선호하는 숙소, 완전 삐까번쩍한 5성급 호텔, 유튜브 각을 위한 꼬질꼬질 호스텔. 당연히 완전 삐까번쩍한 5성급 호텔이요. 요즘은 삐까번쩍한 5성급 호텔로도 많이 콘텐츠 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숙소가 저한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비행기 옆자리, 10시간 비행 내내 시끄럽게 코 고는 사람, 신발 벗었는데 발냄새 오지는 사람. 발냄새가 더 싫습니다. 제가 비염인데 냄새에 되게 취약해요. 그래서 냄새 맨날 이런 거긴 하거든요. 냄새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 이제 다음으로 유튜브 섹션입니다. 길 가다 만나면 아는 척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제 구독자분을 우연히 만나는 일이에요. 저를 알아봐 주시는 그 장면을 하루에도 5번씩 생각을 하곤 합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저한테 사진 요청, 제가 쌩얼이어도 찍어드릴게요. 커피도 사드릴게요. 제발 말 좀 걸어주세요.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은 좀 용주루 이용주 좋아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 제 목표가 재밌는 채널이 되고 싶어요. 이거는 평생 안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냥 사람들을 그냥 웃게 해주는 그런 콘텐츠가 부러운 거예요. 뭔가 저는 제 영상을 봄으로써 인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깝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 재밌어하면 감정을 느끼거나 정말 뭔가 얻어가는 게 있다거나 어떻게 그런 채널이 될지는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아무튼 용주를 이용주 영상 너무 재밌어서 좋아하고, 옛날에 빠니보틀님 굉장히 좋아해서 빠니보틀님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무한도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제 자막이나 제가 하는 말에 무한도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실화탐사대 궁금한 이야기 Y,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좋아해서 밥친구로 같이 보고요. 구독자 성별 연령층이 어찌 되나요? 일단 저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여자 형제 집에서 자랐고 그 학창 시절을 거의 여중 여고처럼 지냈고 남자인 친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남자들과의 커뮤니티가 약간 형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뭘 좋아하고 그런 걸 진짜 모르거든요. 남자분들이 내 타겟이라는 걸 알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여자분들이면 내가 화장, 메이크업, 겟레디미 맨날 찍고 여행이어서 그런지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지 좀 고민이 좀 많이 돼요. 남성 84%, 여자 15%. 와우, 남자가 이렇게 많아? 연령층은 40, 50대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30대, 50대, 20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유튜브 10만 구독자 달성 시 공약이 있나요? 뭐 해드릴까요? 뭐 하고 싶으세요? 10만 될까? 내가? 돼. 무조건 되지. 사람들이 잘 뭘 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팬미팅 이런 거 하시나요? 내가 팬미팅을? 선물? 이런 거? 제 정성이 들어간 뭔가를 하고 싶긴 해요. 뭘 해야 되지? 제가 10만에 가까워지면 한번 공약을 내걸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구독자가 있는지? 많죠. 너무 많죠. 여기서 말을 하면 너무 부끄럽고, 지금은 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을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리즘을 몇 번 탄 적이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한국 알고리즘이 아닌 해외 알고리즘이었단 말이에요. 필리핀 알고리즘 한번 탔었고, 방글라데시 알고리즘 한번 탔었고, 필리핀 구독자분들 중에 정말 오랜 전부터 정말 긴 댓글을 항상 써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조언들, 내가 유튜브를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들, 정말 좋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대로 여러 개를 막 시도를 해봤어요. 그걸로 해외 유입이 좀 자주 돼서 구독자 수도 다른 사람에 비해 빨리 오른 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저한테 되게 많이 영향을 주신 분이었어요.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하기도 해주셨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장문의 글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나를 언팔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인데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시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슬프죠. 너무 슬프죠.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2026년 목표 구독자 수를 굳이 정하자면 5만 명? 기억에 남는 댓글 베스트 3. 너는 네 성격을 네 영상에 너무 많이 보여준다.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프로 유튜버 분들에 비해 나는 너무 내 성격이나
내 호불호나 내 속마음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드러낸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저도 생각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이것도 어쨌든 일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결국엔 그 컨셉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내 자식들을 저처럼 키우고 싶다 이런 댓글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면 전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요. 나는 힘든데 그 자식들이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분들은 저의 뭐 화면 영상만 보셔서 그런 말을 하셨겠지만 약간 속상함과 동시에 뭔가 제 장점을 어떤 면을 보셔서 그런 말을 해주신 건지 좀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고 그 말에 좀 책임을 지고 싶어서 제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좀 남고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댓글 최애 여행 유튜버라는 말. 유튜버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구독자들에게 어떤 유튜버로 기억되고 싶은지.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할 수가 있죠? 인생 영화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 영화처럼 인생 유튜브를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최애인 영상이 되는 거. 큰 울림이나 의미를 주는 영상을 만드는 거. 지금 같은 영상으로 어림도 없겠죠? 뭔가 제가 앞으로 더 뭔가 과정을 쌓고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유튜브 영상 하나를 내는 게 저의 목표고요. 구독자들에게 어떤 유튜버로 기억되고 싶은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유튜버? 그래도 어쨌든 제 가족이 제 옆에 있는 이상 저는 절대 포기는 안 할 거거든요. 유튜버가 뭐 실패를 해도 뭐 어떠한 면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도전을 할 겁니다. 끝까지 포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 히말라야도 오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런 진정성 있는 유튜버로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계여행 콘텐츠가 더 이상 핫한 시장이 아닌데 도전하여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나의 전략이 있나요? 결국엔 캐릭터죠. 저는 여행 자체로 승부할 생각은 원래 없었습니다. 제 캐릭터로 먹고 살려고 했고 또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 영상을 이 정도로 좋아해 주신다고? 저만의 캐릭터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저의 이렇게 솔직한 내면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던가 그리고 제가 이렇게 우울증 얘기를 꺼낸 이유도 우리나라의 우울증 시장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지금 정신병원만 가도 사람들이 정말 문정성시를 이루고요. 정신과 교수님 뭐 유튜브만 봐도 수십만 조회수가 시키고 블로그 글들도 정말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면 위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이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우울증을 몇 년 앓은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좋아했던 가수가 몇십 년 동안 우울증을 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수가 작년에 하늘로 떠나게 됐고 물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우울증이 뭐 하나의 일부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저 스스로는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최근에 좀 생겼어요. 그 사람한테는 내가 그냥 수많은 팬 중에 하나여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는 없었지만 내가 누군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면 나의 이런 기록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저도 수입이나 뭐 알고리즘에 끊기지 않기 위해 여행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차후에는 저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해보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그런 쪽으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행 콘텐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깡따구가 제가 좀 있는 편이니까 차별성을 좀 두지 않을까. 저 정도만 달성해도 좋겠다 부러운 여행 채널이 있다면 아니면 내 영상보다 재미없던데 왜 인기가 높은지 의아한 유튜버? 이런 거는 좀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제 추구미 여행 유튜버가 한 분 계시긴 해요. 지금은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데 인도 화장 치니까 내가 제일 먼저 드네. 르네님을 되게 좋아해요. 약간 제 취향인 빠니보틀 여행 유튜브도 좋아하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좀 범접할 수 없는 저랑 성향이 많이 다르신 분 같고 르네님 여행 영상이 좀 제 추구미입니다. 되게 좋아하고 재밌게 봤어요. 아예 영상 편집에 연이 얻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지 유튜브 시작하는 방법, 편집법이 궁금해요. 저는 프리미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주변에 제가 과가 콘텐츠다 보니까 뭐 영상 편집 관련해서 뭐 진로를 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했던 이유가 편집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저 스스로. 편집은 진짜 기본 컷 편집, 자막 그 정도 달 수 있는 정도 음악 센스 있게 달 수 있는 그 감각이 중요한 거지 도형들이 날아다니고 모션 그래픽을 만들고 그런 편집
예쁜 유튜브 하기에는 그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캡컷을 전 추천하고 저도 캡컷을 지금 최근에 배우고 있고 방식들은 어쨌든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일단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걸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트렌드에 맞게 아이디어를 찾는데 더 중요하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라서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캡컷을 다운받아서 조금씩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합니다. 유튜브 말고 부업이나 다른 일은 아예 안 하시는지 궁금해요. 안 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이 돈이 떨어지면 제가 이제 여행을 못 다니잖아요.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점차 시작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어차피 쉬는 거 편하게 쉬자 해서 편하게 쉬었어요. Have you ever thought of 발음 너무 구려. Being a motivational YouTuber as you have the potential to be one and it can help others too. 동기부여 유튜버. 제가 원하는 게 딱 이 유튜버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행도 그렇고 뚜벅이로 사우디를 혼자 여행하는 미친 인간. 천국의 계단 10분도 못 오르는데 히말라야를 마르디 히말 정상까지 오른 포기를 모르는 여자. 토익 500점에서 800점까지 일주일 만에 올린 여자. 컴퓨터 그래픽 자격증 1급을 독학으로 한 번에 따낸 여자. 운전면허 2종 소형을 저는 그런 거에 좀 자신이 있거든요. 동기부여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성취하는 이런 유튜버로 나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실패는 해도 포기는 안 하지. 어쨌든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여행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런 여행을 할 것 같고 어떻게 더 잘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가 관건이긴 한데 그거를 어떻게 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팬사인회 계획이 있는지 없습니다. 지금은 없죠. 근데 나중에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무조건 하고 싶어요. 진짜 너무 하고 싶고요. 너무 뵙고 싶고 너무 인사드리고 싶고 제가 막 맨날 혼자 있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 해야 돼. 그런 거에서 길을 빨리 하고 조금 힘들어할 수는 있는 거지. 저도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장난치는 거 대화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모르셨죠? 다 날 한 번도 아이로 본 사람이 없었어. 그 정도로 저는 처음 본 사람들이랑 말도 잘하고 되게 밝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실제로 만났을 때 어렵거나 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니까 팬사인회를 뭔가 나중에 열고 싶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저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잖아. 내가 무슨 그냥 언제 한번 밥이나 먹죠. 구독자들이 다윤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제가 어찌 알지? 뭘까? 사실 잘 모르겠어. 진짜로. 제가 뭐 하나에 특출난 게 아니잖아요. 애매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제일 안 좋다는 얘기가 있듯이 저는 뭐 유튜버로서 외모가 특출나게 예쁜 것도 아니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랑 막 소통할 만큼 잘 된 것도 아니고 성격이 엄청 외향적이어서 엄청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집 실력이 또 좋아서 정말 감각 있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왜 좋아할까? 나를 왜 좋아하세요? 약간 제가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과장님이 나를 아픈 손가락이라고 불렀어요. 약간 안쓰러운, 좀 약해 보이는 뭔가 떡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INFP라는 MBTI를 제가 많이 밀고 있긴 한데 INFP가 CFP라고 불릴 정도로 굳이 따지자면 가장 안 좋은 성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에서 살아남기 가장 안 좋은, 한국에서 정말 살아남기 힘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저를 아픈 손가락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약간 반전 매력이 있지 않나요? 맨날 이상한 데 가가지고 Hey man 이러고 있고 좀 털털한 그런 느낌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는 댓글에다가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절 정말 좋아하시는 분일 거란 말이죠.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날 좋아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거든. 아무튼 영상 이거 찍는데 지금 몇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뭔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영상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새롭고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길 바라며 저를 좋아하는 시간이 아깝지 않길 바라며 그만큼 더 좋은 콘텐츠, 더 재밌는 콘텐츠로 보답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